안녕하십니까, 오영규입니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변화와 혁신의 길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혁신의 시동, 즉 마음이 먼저 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상황인식을 가지고 그 판단을 하고 그 토대 위에서 전통과 관습 또 관례로부터 과감히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그렇게 됐다는 전제 위에서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마음의 변화는 기본과 원칙이 최상의 방책이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사회는 기본과 원칙이 지켜진다면 사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국회는 왜 존재할까요? 국민의 뜻을 따라서 국가의 모든 예산과 정책에 대한 심의를 하고 또 국가 경영을 잘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국회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것이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국회의 기본과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 기본과 원칙이 국회가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의 존재 이유는 뭘까요? 국민을 만족시키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국가의 환경을 조성하고 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만족한 정부라고 칭찬을 듣고 있습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가 부지불식간에 상황 논리가 지배되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예가 1990년대 초에 있었던 FTA입니다. 지금은 FTA는 대세라고 생각하죠. 반드시 해야만 되고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모든 여러 나라들과 FTA를 늘려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 대부분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0년대 초에 FTA를 처음 시작할 때 국회가 어땠습니까? 물론 반대가 많았는데 국회가 난리였습니다. 저는 FTA에 가장 반대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낙후되어 있는 농업 때문에 그렇다 하는 주장들을 많이 그때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대변하는 농림수산위원회가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까지는 저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자원위원회가 모든 사람이 반대에 서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산업자원위원회는 뭔가요? 우리나라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무역을 얼마만큼 어떻게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서 무역을 발전시킬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서 국가의 부를 축적하고 그걸 통해서 국가의 사회나 국가 전체의 경영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갈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하고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산업자원위원회 모든 국회의원들이 반대 서명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국회의 기본과 원칙인 산업의 발전에 중심을 둬야 되는 국회의원이 그 기본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당선을 위해서 국민한테 소위 찍히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한 겁니다. 그게 기본과 원칙을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 데모 보십시오. 무차별적으로 어떤 목적의식 없이 데모입니다. 데모는 왜 하나요? 국민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이 안 되니까 최후적으로 데모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무조건 처음부터 데모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력행위부터 합니다. 그것이 기본과 원칙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학내 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논리에 따라서 그때그때 돌아가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는 이 사회,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정말로 변화와 혁신,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건 뭔가요?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 맞게 얘기를 하고 다음 상황에 옮겨서는 그 상황에 맞게 또 다시 말을 둘러대야 하고 또 다음에 가면 둘러대야 됩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얼마나 간다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한 달 이상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중요한 사항은 오래 가겠죠. 일반적인 기억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둘러댄 상황 논리에 맞게 둘러댄 이유를 다음 일주일 내지 한 달 뒤에 다른 장소에 가서 그걸 기억하고 그 논리대로 둘러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이 다 탄로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기본과 원칙을 정하고 이 기본과 원칙을 지켰다면 다음에 어떤 장소에서 똑같은 얘기가 똑같은 입에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둘러대야 되고 이유를 연구해야 되고 그 상황에 맞게 피해 가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대학에서 총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와 혁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강의평가를 도입하고 강의평가 결과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주변에 다 공개했습니다. 강의평가 공개는 왜 해야 되나요? 대학의 존재는 왜 존재하나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학생이 있기 때문에 대학 교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원하는 것을 학생이 원하는 수준으로 학생이 원하는 내용을 수시로 제공해 줘야만 됩니다. 그것이 대학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면 강의평가는 학생들이 평가를 하고 학생이 원하지 않는 교수가 내용을 그렇게 한다면 그건 바꿔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강의평가 공개는 공개해야 되고 그 공개 결과에 따라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당연한 것인데 그때 학교에서 교수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반대하고 총장 나가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의평가는 학교의 기본과 원칙에서 볼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학생을 위한 당연한 길이기 때문에 그대로 강행을 했습니다. 그게 어땠습니까? 학생 만족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학교에 대한 로열티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기본과 원칙을 지켜가면은 CEO나 경영자가 밑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경영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구성원들과의 의견을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기본과 원칙이 변화와 혁신을 끌고 가는데 리더가 내가 이렇게 가겠다 했을 경우에 반드시 지켜주고 또 그것을 구성원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우리 기업은 우리 CEO는 이렇게 갈 것이다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변화와 혁신은 쉽게 갈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는 그런 경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비효율과 낭비의 제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사회, 여러분이 개인이 살고 있는 방식, 가정, 그 다음에 기업, 공무원이면 국가 정부의 경영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주변을. 우리 사회는 불합리와 비효율, 낭비의 홍수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제가 공무원을 해봤고 또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할 때 항상 제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일한 것 중에 꼭 필요한 일은 얼마라고 생각하느냐? 쓸데없는 일은 얼마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아무리 깎아주어도 60% 이상은 쓸데없는 일에 공무원들이 낭비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연설문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또 어디 가서 얘기할 말씀 자료, 위에 사람 말씀 자료를 만들고
또 강의 자료 만들고 이런 것들이 과연 공무원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국민의 삶의 증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다 장관이 또는 기관장이 외부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필요하다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관장이 또는 장관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정부에 있을 때 어느 사무관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장관의 강의자로, 제가 차관 때입니다마는 장관의 강의자를 만드는데 3일 밤을 세웠습니다. 제가 정책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3일 아니라 일주일을 새도 저는 좋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자를 만드는데 3일을 세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사무관이 만들어서 과장한테 스크린 봤는데 또 급히 내일 위에 국장한테 보고 오니까 내일 아침에 보자 하니까 밤샘을 하고, 국장한테 보고 났더니 위에 보다가 내일 뭐 장관까지 보야 되니까 오늘 저녁에 또 밤샘합니다. 장관한테 갔더니 장관이 보고 나서 놓고 가라 해놓습니다. 그러고서는 강의 하루 전에 불러서 이거 보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밤을 새웠습니다. 정말로 제가 그걸 보면서 사무관, 과장, 국장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반면 교사가 됐습니다. 정말로 꼭 필요한 일을 한다면은, 불필요한 일을 제거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자기 능력 개발하고 또 국가가 또 국민이 필요한 정책을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 늘리지 않아도 됩니다. 꼭 필요한 일만 하게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불합리, 비효율, 낭비가 넘쳐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거하고 가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 변화와 혁신, 즉 꼭 필요한 일에 정력을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배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꼭 필요한 일, 능력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관장을 할 때, 어디에서 일을 할 때 해서는 안 될 일 또는 꼭 해야 할 일 10개를 10개라고 해서 실행을 해봤습니다. 개인 차원에 내가 해야 될, 내가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 10가지. 또 조직 전체로 봤을 때 해서는 안 될 일 10가지. 반드시 해야 될 10가지. 이것을 정리해서 실행을 하게 했습니다. 물론 그대로 실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예컨대 인사청탁은 철저히 배제한다. 회의는 30분 이상을 하지 않고 고객이 올 시간에 방해되지 않는 시간에 한다. 등등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 그 기관에 맞게 한 10가지를 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10가지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비효율, 불합리, 낭비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 안 하고 조직 전체로 안 하는 노력을 한다면 아마 그 시간 내에 그 여력의 시간을 가지고 얼마든지 더 많은 발전을 또 정책 개발을, 자기 능력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구성원의 생각과 방향을 하나로 몰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줄다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줄다리기 한참 공무원 생활하고 할 때 보면은 체육대회 할 때 줄다리기 하는데 등치가 크고 힘센 사람이 하나 있으면 반드시 그 팀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보다 더 중간질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버티는 속이 이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생각과 방향과 힘을 주는 시간, 그 생각을 모든 사람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잘 가기 위해서는 구성원, CEO에서부터 구성원 모든 사람의 생각이 하나로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 기업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 조직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는 방향은 똑같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윗사람이 인사는 반드시 잘한 사람을 평가를 해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발탁하겠다 합니다. 근데 실제 인사할 때는 정실 인사를 합니다. 그럼 누가 따르겠습니까? 윗사람이 한 얘기는, 또 윗사람이 선언한 내용은, 또 회사가 전체로 정한 기본적인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결국은 모든 사람이 믿게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의 테두리 속에서 하나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통합의 경영이고 또 소통의 경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생각과 방향을 하나로 통합하고 이것을 하나의 엔진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혁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근데 생각과 방향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든 사람한테 생각을 같이 해라 한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CEO의 기본적 철학을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선언을 하고 발표를 해줘야 됩니다. 내 뜻을 직원들이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간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관이 간부에 하면 1급하고 얘기하면 1급이 내려와서 국장들한테 전달하고, 국장들이 전달하면 다시 과장들을 전달하고, 과장이 직원들한테 전달합니다.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뜻을 정확하게 CEO가 가는 방향이 무엇이며 나의 생각은 무엇이며 여러분이 어떻게 했으면 내가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여러분한테 혜택을 주겠다 하는 원칙을 수시로 천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모임을 통해서, 스킨십을 통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생각을 함께하는 기회를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야 기본적으로 생각의 격차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가 좋아졌고 변화와 혁신을 했더니 야근을 안 해도 되더라. 근무 시간 동안 일하면 충분하더라. 왜 그러냐면 불필요한 일을 제거했으니까. 그리고 열심히 일했더니 내가 승진하더라. 그리고 성과를 많이 냈더니 경제적 보상인 수당을 많이 주더라.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근무 환경이 좋아졌더라. 이러한 결과들, 성과물들을, 크고 작은 성과물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성과물들을 구성원들이 스스로 확인하고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구성원의 생각과 방향을 하나로 묶는 큰 요인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변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을 찾아서 즐기게 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조직에서 조직을 끌고 가는 사람들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많이 봐줬을 때 조직을 실질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또 계획을 만들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고 하면서 조직의 선두에서 끌고 가는 사람은 10%가 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조직이든 간에 대개 30-40%, 30% 정도는 없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짐이 되는 사람은 능력이 부족하다고들 평가를 합니다. 그 능력의 부족은 어디서 오나요? 일을 즐겁게 하지를 않습니다. 일을 시켜보면 다 압니다. 위에 사람이 뭘 시키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이런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구나 하고 좋아하는 얼굴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얼굴에 벌써 짜증이 나는 그런 얼굴 형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위에 사람들은 대개 그걸 읽을 수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짐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인사를 할 때 과장이면, 제가 과장 때 인사를 해보면은
어떤 사람은 준다고 그러면은 어느 과에서는 사람이 부족하지 사람 달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준다고 그러면 비워놓을 테니까 그 사람은 주지 말아 달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조직의 짐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몸을 던져 일하는 10% 내지 20%의 범위가 확대된다면 그 조직의 역량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CEO의 역량이고 CEO의 책임입니다. CEO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CEO가 앞장서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신나게 일하게 하는 것. 그리고 신나게 일했더니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승진하고 보상을 받고 그런 조직 붕토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윗사람이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왜 혁신이 안 되느냐 하면은 윗사람들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옛날 그대로 합니다. 필요하면 자료 만들어 와라. 자기가 뭐 하나 자료 읽으면 될 텐데 써와라. 뭐 해와라 다 합니다. 그리고 혁신은 밑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장서질 않습니다. 그리고 솔선수범을 안 씁니다. 위에 사람이 이 말을 내가 얘기했을 경우에 밑에서는 얼마 많은 사람이 얼마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소모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자료를 가져오라 해서 내가 읽어보고 거기에 메모를 하면은 5분이면 될 것을 가지고 그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 오라고 하면 밑에서는 사무관이 만들고 과장이 만들고 국장이 만듭니다. 검토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몇 시간을 낭비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기관장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한다면은 그 시간들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정책 개발이나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만이 일을 찾아서 즐기게 하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시동을 걸어야 되고 시동을 거는 데 있어서는 마음을 먼저 변하게 해야 된다. 마음이 먼저다. 마음이 변해야 변화와 혁신이 가능하다 하는 전제에 의해서 6가지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마음이 변했다는 전제에 의해서 그럼 과연 구체적으로 혁신, 변화와 혁신의 실행을 어떻게 해갈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